한국을 따라 하겠다고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브라질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지금 한국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웃거나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엔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브라질이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미 브라질의 한 지방 도시에서 직접 그 변화를 설계하고 이끈 젊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화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도시는 브라질에서도 치안이 가장 나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밤이면 총성이 울리고 아이들은 마약상들의 배달책이 되어야 했죠. 학교는 문을 닫았고 공공병원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부패한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청년들은 무기력 속에서 꿈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대한민국 스타일로 도시를 바꾸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말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저를 비웃었어요. 한국처럼 해보겠다고? 이봐, 여긴 브라질이야. 언론도, 정치권도, 시민들조차도 그저 유명해지고 싶어서 떠드는 젊은 정치인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웃는 바로 그 이유, 그 한국이라는 단어에 감춰진 진짜 의미를요. 저는 한국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시스템은 복제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니라 모방 가능한 문명이라는 것. 서울, 세종, 판교를 돌아보며 저는 단순히 고층 빌딩이나 깨끗한 도로만 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작동하는 대중교통, 어디서나 연결되는 무료 와이파이, 정밀하게 설치된 방범 CCTV,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민원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그건 저희 도시와 정반대의 풍경이었어요. 이걸 우리 도시에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곧 비웃음과 공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프로젝트가 단 1년 만에 UN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등재될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업률 45%에서 21%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범죄율은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90%를 돌파했고 학생들의 출석률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 고등학생이 SNS에 남긴 이 말이었습니다. 한국을 따르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총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도시 전체를 바꿔놓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실화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시선, 그리고 결단. 왜 한국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 되지? 그 질문에서 시작된 여정은 세계 최악의 치안 도시를 작은 한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믿기지 않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그저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브라질에서 피어난 한국의 기적, 그 기적의 모든 순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 이 아름답고도 불안한 나라를 조금은 더 안전하게, 조금은 더 인간답게 바꾸고 싶다는 꿈이요.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제가 맡게 된 이 도시는 브라질 내에서도 치안 최악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밤마다 총성이 울리고 낮에도 골목마다 마약 거래가 벌어졌습니다. 고등학생이 학교를 포기하고 총을 들거나 병원에서는 의약품이 없어 생명이 쓰러지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공무원들은 사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스템이 붕괴된 도시였죠. 그런 도시의 시장이 된다는 건 사실상 정치적 자살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시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엔 제 가족, 친구, 그리고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서울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여성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모습,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민원을 신고하고 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청 시스템. 너무나 낯선 풍경이었어요. 그건 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실제 국가의 현실이었습니다. 전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자. 그렇게 저는 시장으로서의 첫 번째 해외 출장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부터 시작해 대중교통, 거리의 질서,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까지 브라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서 경험한 공공행정 시스템은 정말 제 뇌리를 때리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민원이 전산화되어 있고 시민 누구나 모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 절차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정답이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그렇게도 갈망했던 해답이 그렇게도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교에서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코딩을 배우고 중학생들이 드론을 조작하며 문제 해결 교육을 받는 모습은 저희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을 향해 자리를 양보하고 관공서에서 직원이 시민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모습. 이건 단순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공동체 철학의 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10일 동안 저는 노트에 수백 가지의 메모를 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CCTV 통합관제 시스템, 민원 앱, 디지털 교육 모델, 공공질서 캠페인.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야경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고 돌아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이건 우리 도시에 도입해야만 하는 생존 전략이다. 브라질로 돌아온 직후 저는 시청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는 오늘부터 코리안 스타일로 갑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시장님, 농담이시죠? 여긴 브라질입니다. 예산도, 인프라도, 시민의식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방향을 우리 방식으로 실현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리안 스타일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도심, 전역 공공 와이파이 설치, 범죄 다발 지역에 AI CCTV 배치, 모바일 민원 앱 런칭 시민 누구나 24시간 불편 신고 가능, 청소년 디지털 교육센터 설립 IT, 코딩, 드론 수업 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질 언론이 비웃었던 정책, 바로 학생 교복에 태극 문양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처럼 똑똑하고 단정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던 이 교복은 초기에는 SNS에서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범죄 연루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고 그 다음엔 의심하며 그리고 결국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저희 도시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로젝트를 선언한 후 저는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시장, 요즘 한국 드라마 너무 본 거 아냐? 한국은 한국이고 여긴 브라질이야라며 조롱이 퍼졌습니다. 그 비웃음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었어요. 정책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바꾸는 가장 작은 실험부터요. 첫 번째 실험 밤을 밝혀라. 저희 도시는 밤이 되면 거대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난 곳이 수두룩했고 범죄는 어둠 속에서 활개를 쳤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대로 스마트 LED,
가로등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와 연동되어 인체 감지 시 자동으로 조도를 조절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시청 상황실로 경보를 보내는 시스템이었죠. 시민들은 처음엔 불신했습니다. 또 고장 나겠지. 저거 유지비는 누가 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단 한 번도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퇴근길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청소년들이 밤에도 운동장을 이용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빛 하나가 도시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두 번째, 실험 학생들에게 미래를 주자. 브라질에서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 방식이었고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총 대신 태블릿을 쥐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한 것이 바로 청소년 IT 교육센터입니다. 하지만 개소식 당일 실제 등록자는 14명 뿐이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미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는 등록한 아이들과 함께 드론 수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실습 도중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장님, 저 드론 조종사 해도 될까요? 저 같은 애도 할 수 있어요. 순간 목이 맸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진지했고 너무 간절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원하면 우린 도와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약속했고 그 소녀는 지금 지역 드론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불리고 있습니다. IT 센터 개소 3개월 후 등록자는 14명에서 226명으로 늘었고 수료생 중 일부는 시청 디지털 부서 인턴으로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율은 28% 감소했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희망의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 실험 한글을 배운 브라질 사람들.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벽마다 붙은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같은 예의와 배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도시에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로 벽화 캠페인을 진행하자 시민들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왜 브라질 도시에 한국말이 써 있어야 해요? 우리 글도 아니잖아요. 비판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아이들과 청년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SNS에선 샵 감사합니다 해시태그가 퍼졌고 K-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글 스티커 만들기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길거리 인터뷰에서 한 중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의미도 모르고 따라 썼는데 감사합니다란 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줄 서기 문화가 정착되고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의식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한글이 단순한 외래어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상징이 된 것이죠. 네 번째, 실험 민원 앱의 반란. 한국처럼 모든 민원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자는 목표로 우리도 참여합니다라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초기엔 앱스토어 평점이 1.8점이었어요. 버그도 있었고 반감도 심했죠. 하지만 저는 개발팀을 직접 불러 매일 밤 10시까지 앱 피드백을 정리하고 수정했습니다. 1개월 후 앱 사용자는 2,000명을 돌파했고 민원 처리 속도는 기존 6.31, 1.21로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 투기, 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신고가 실시간 처리되면서 시민 만족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눈물, 프로젝트 100일째 되는 날, 시청 광장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 한 고등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시장님, 한국 따라 한다고 해서 도시가 진짜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죠. 저는 한국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준 희망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학생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시민들도 하나둘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환호가 아닌 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의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청 옥상에서 혼자 도시를 내려다보며 울었습니다. 빛나는 가로등, 질서 정연한 도로, 웃으며 귀가하는 시민들. 정말 가능하구나. 그게 제 마음에 떠오른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본격적인 폭풍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 도시는 브라질 내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율이 줄고
청소년 출석률이 오르며 공공행정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고, 급기야 어떤 언론에서는 이 도시는 브라질이 아니다, 작은 서울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도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커질수록 그만큼 그에 대한 반작용도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문화 정체성 논란. 처음으로 제기된 비판은 문화 침탈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일부 시민단체에서 도시 내 한국화된 요소들이 브라질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복에 반영된 태극 문양, 공공벽화에 새겨진 감사합니다라는 한글 문구, 공문서에 적용된 한국식 공공문구 등이 도시의 문화적 자존심을 무너뜨린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지는 대문에 저의 얼굴과 함께 브라질 시장인가, 한국 외교관인가 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실었고, 일부 정치인은 SNS에서 한국 숭배를 멈추라, 시장직을 내려놓고 서울로 이민 가라는 인신 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게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장 탄핵 청원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서명자 수는 5만 명을 넘었고, 브라질 전국 언론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지방 도시의 정책을 넘어 국가적 논쟁으로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위기 반한류 정서와 시민 분열. 이 사태는 곧 도시 내 시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가게에 대한 불매운동, K-팝 카페에 대한 돌팔매 사건, 한국 영화 포스터가 붙은 극장에 가해진 방화 등 상징적인 폭력이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청광장에 설치한 감사합니다 벽화가 붉은 페인트로 훼손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정치적 타격을 넘어서 이 도시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무서웠던 건 시민들 사이에 분열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좋은 건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건 브라질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청 내부의 간부 중 일부가 저에게 거리를 두거나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줄이고 최대한 침묵 속에서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행보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적 반전 한 여고생의 영상. 그렇게 도시 전체가 정체성 논쟁과 갈등으로 휘청이고 있을 때 작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청소년 IT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던 한 여고생이 자신이 제작한 영상 하나를 들고 시청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영상에는 그녀가 어떻게 어린 시절 마약 조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고 어떻게 한국식 IT 교육을 통해 미래를 꿈꾸게 되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을 따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총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영상을 시청의 공식 채널을 통해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도시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24시간 만에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과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공유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문화 이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민의 태도 변화와 사회적 전환점.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광장에는 다시 시민들이 모였고 이번에는 항해 피켓이 아닌 시장님, 끝까지 가주세요. 작은 서울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와 같은 지지의 문구가 적힌 팻말이었습니다. 한 보수 일간지의 사설에서는 문화 모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실렸습니다. 또한 교육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공동으로 이 실험은 실패한 도시가 다시 자립하는 모범 사례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다시금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을 따라 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보며 우리의 방식으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재창조였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처음으로 저의 선언에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변화는 한때 외부의 공격으로 흔들릴 뻔했지만 결국 진심 어린 목소리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 그 변화가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도시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브라질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불리던 이곳은 불과 1년 만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총소리가 사라졌고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했던 공공기관에는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밤거리의 불빛은 이 도시가 더 이상 포기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실패, 갈등과 감동, 그리고 포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선택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도시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UN 인권보고서 문명 전환의 현장이라 명명하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던 저희 도시는 마침내 UN 인권위원회의 공식 보고서에 언급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도시를 문명 전환의 사례로 정의하며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도시는 외부 문명의 장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동체 현실에 맞게 조율하고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사회 구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인간 중심의 가치와 시민 협력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이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도시가 아니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도시, 희망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성과는 숫자로, 그리고 일상으로 이제까지의 변화는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치로도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실업률은 1년 전 45%에서 21%로 감소하였고 도시 내 전체 범죄율은 30.2% 감소하였습니다. 청소년 학교 출석률은 24% 증가했으며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91%에 달했습니다. 민원 앱 사용률은 시민 10명 중 7명이 매주 1회 이상 활용할 만큼 일상화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시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IT 교육센터에서는 6명의 졸업생이 국내외 IT 기업에 채용되었고 그중 2명은 한국 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에도 선발되어 해외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구조를 넘어서 삶의 질, 미래의 방향성, 그리고 도시의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으로서의 마지막 메시지, UN 보고서 발표 이후 저는 브라질의 대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가 한국을 따라간 것은 결국 성공이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흉내내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희망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 중심의 철학을 우리 도시에 맞게 실현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는 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방향성과 가치를 우리가 닮고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변화는 시스템이 아닌 그 시스템을 믿은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방송 이후 수많은 응원 메시지와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시민이 남긴 메시지는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 당신이 없더라도 이제 이 도시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한국, 그러나 더 나은 브라질. 1년 전 이 도시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유행처럼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리안 스타일은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라 이 도시가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시민 정신이 되었습니다. 도심에는 여전히 한글 벽화가 남아있고 학생들은 태극 문양이 담긴 교복을 입고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는 감사합니다, 먼저 배려하세요라는 표어가 붙어 있으며 민원 앱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의견과 칭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시는 더 이상 누가 바꿔줄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바꾸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처럼 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모습을 위해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닮아가겠다는 공동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시청 광장에 울려 퍼진 마지막 한마디.
도시 재편 1주년 기념 행사 날, 저는 시청 광장에서 짧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한 문장만은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변화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닮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광장에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고 학생들이 조용히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무대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야말로 이 도시가 이룬 가장 큰 변화였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다움은 무엇인가요? 질서정연한 거리, 배려하는 시민,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혹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시 하나의 변화가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도 누군가에겐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